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하지? 뭐부터 해야지 이 글을 듣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기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정리가 되니까.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번 파리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맨 앞에 이제 상수학, 그러니까 수비학이라고 그러죠. 오늘 상수학이 뭐고 수비학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과를 전개할까 합니다. 네, 집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88 올림픽부터 파리 올림픽까지 36년이 걸렸네? 49, 36? 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숫자에 대한 개념, 쭉 공부해 왔던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말을 또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고 알면 훨씬 더 듣기에 편할 겁니다. 자, 88 서울 올림픽은 해원판을 활짝 여는 문이었고, 자, 해원판이 열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80년 5.18부터 해원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8을 활짝 여는 거였고,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은 해원판을 닫는, 해원이 뭡니까? 원을 푸는 거예요. 이때까지 역사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원을 품고 죽었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고 죽으면 원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욕심이 없으면 원이 안 씁니다. 근데 열의 열성 다 욕심이 많죠. 그 욕심을 자기가 이루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승계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원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름 극기가 시작한 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원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이게 윤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되겠지만, 이 천지 만유에 넣어서 모두 신이 깃들어 있는데 그 신이 다 원을 맺고 그렇게 주어갔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치 특히 약한 자들이 원을 품으면 죽어서라도 그 대를 이어서라도 그 원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몇 대 몇 대 거쳐서, 그래서 조상들이 잘 해야 돼요.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살아날 사람, 그리고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태울주를 하면서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열에 한 명밖에 안 돼요. 9명 다 튕겨나갑니다. 그걸 알아요. 자, 태울주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삼생에 인연이 있고 조상이 음덕이 있어야지 태울주 그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기운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 몸에 대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또 차원이 달라지는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해원판을 닫는 문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파리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자, 이것을 방송할 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방송을 편집하는 우리 성사봉이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항을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못하죠. 자, 지금 보세요. 백신 맞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이제 막 쓰러져 넘어가요, 지금. 자, 지금 컴퓨터레일로 그 산화 그래핀이 엄청 많이 뿌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산이나 바다나 물이나 전부 다 산화 그래핀은 완전 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해독을 못해요. 제가 늘상 말했듯이 보리주라든지 또 여타 이걸 해가지고 자꾸만 몸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몸이 정화 안 되게끔 만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악령들이. 악령에 낀 어떤 그게 딥스가 됐든지 공산특권 빨갱이가 됐든지 짱깨들이 됐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하던 악령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판이죠. 마지막 판에 그 발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해원판이 닫는 문을 떼면 그것이 정리가 돼요. 무슨 정리가 됩니까? 인종 청소가 되어집니다. 저번에 인천 얘기하면서 인간 청소가 어떻게 되냐? 말의 청소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판에 살 기운, 살 수 있는 기운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건 큰 행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하늘에 어떤 신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 강의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구겠습니까? 선천 종교를 빨고 있는 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공적받는 애들. 이렇게 되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적이고 칼날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 칼이 우리한테 올 때는 그 칼날이 그냥 풀잎처럼 변해버려요. 왜? 이런 공부를 하면 천지신명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 반만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운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간혹가다 근무신고를 바로 갖고 와서 강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워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따분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소머리, 그 소머리를 직접 가리키는 글자는 뭐냐, 도깨비 기자예요. 양머리하고, 양머리인데 그 소머리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왜? 양보다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실시할 때 소가 더 필요했고, 그러니까 염제신노씨는 그 소머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하주씨는 양머리로 표시한 거죠. 양머리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근문신고 화폐집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직접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제가 숫자적으로 풀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나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숫자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동양에서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거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좀 틀려요. 수비학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해서 이거 사실로 알아내면 다치니까 이것을 비밀로 이렇게 알려지게끔 숫자로 표시하고 알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만 알게끔 해서 그래서 수비학이에요. 수를 비밀처럼 숨겨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대해서 쭉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보면은 잘 나타났으니까 오늘 대강 상수하고 이제 수비학에 얘기하고 그 숫자가 이번 파리올림픽하고 88올림픽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상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수학은 전한 말부터 후한과 삼국시대에 걸쳐 성립 전개된 학설이다. 북송대에 이르러 송대 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송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소강절 선생이 있었죠. 소강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무보다 문을 더 치중하는 그런 왕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금나라고 침범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조금 없고 문치를 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 사상을 공부할 때도 이 송대 때 나왔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북송대에 이르러 소홍이 주역과 도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상수학의 체계를 완성했다. 이를 특히 선천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선천후천, 후광절이 1년은 129,600년, 360 곱하기 360은 129,600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럼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도 13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벌써 1988년 우주 대기행이란 프로에서 몇 달간 결제했죠. 거기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사관으로 보면은 역사는 어떤 것을 해설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환사관을 봐야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도 순환사관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천지창조설 얘기하면서 직선상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리올림픽에 얘기했던 그 모습들이 이번에 풍자했던 그 그림이 원래 그 초유의 만찬에 나왔던 그 인간들의 그의 본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직선상으로는 끝없이 가지를 않습니다. 순환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그것이 사예요. 그러니까 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수는 춘추좌시전에서 거북적은 형상을 나타내고 선은 수를 나타낸다. 만물은 생겨날 때부터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고 난 뒤에 불어나며 불어난 뒤엔 수가 있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수론에서는 전한, 맹의, 소식설 등 여러 학설이 있는데 대개 자연의 변화와 인간 사이의 기둥을 괴의 조합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죠. 자연의 변화 속에 인간의 어떤 그 행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소주하니까 대우제 전체의 운항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둥을 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 자체가 점치는 책이 아니라 천지 순환 원리, 순행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학문이죠. 소홍은 도교의 사상과 주역의 사상을 융합하여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선천팔궤도를 만들었다. 소홍의 선천의 학문은 신법을 따릅니다. 신법이에요. 말은 마음의 소리예요. 그렇죠? 언어죠. 그러니까 그것이 도예요. 도. 마음은 즉 말이에요. 말은 즉 도예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는 것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또 글도 말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도 잘 써야 돼요. 따라서 그 도식은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모든 변화와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면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말이 있었나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듯이 이 학설은 주관적인 마음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수와 달리 우주의 구조와 자연의 변화에 근거해서 인간이 도덕적 당위를 이끌어내려는 즉 윤력 측면에서의 주역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리역이 정자 주제에 의해서 정의해서 이게 주작이에요. 주작이 뭐니까 유교의 썰을 현실로 유화시키려고 하는 게 주작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겠으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 코피 터지게 싸웠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2조 때예요. 2조 중기서부터 그냥 그렇게 되어 왔죠. 현실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외시하면서 이런 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나라 팔아먹었죠. 망친 게 아니죠. 일본한테 팔아먹었죠. 누가? 전주 이씨들이, 고종과 민비가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낸 거죠. 그리고 수비학이란 서양의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시작한 수에 관한 점성술이며 수비학 자체로만도 엄청난 철학과 이론이 있지만 기본 이론과 방법은 동양 역학에서 주역, 사주, 명리, 매화여서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수 자체가 완전 철학적 원리입니다. 자, 언제나 한번 1부터 10까지 그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직 거기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88 올림픽하고 2024 파리 올림픽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사실적으로 글로 써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보시면 또 그게 그렇구나, 더 납득이 갈 겁니다. 자, 2024에서 1988 빼면 36으로 36은 4 곱하기 9. 4에서 비롯되는 것은 동서 남북이 기본 방위와 동서 남북이죠. 그렇죠? 추나 추동이 4계절이다. 동서 남북이 뭡니까? 동그라미 아니에요. 추나 추동은 1년 4계절.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4차라는 것이 어떤 순환 원리의 한 주기를 말할 수 있다고 하겠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을 맞는다. 어두운 밤하늘 밝히며 밝은 이들 가슴에 소망을 담아준 달은, 자, 해는 뭡니까? 양이죠. 달은 음이죠. 그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로 4가지 모양을 달리한다. 물론 모양이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보통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자성어를 말해도 사자성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불 그리고 공기와 흙은 고대 철학자가 주장한 만물을 구성하는 4원소이고 불교에서는 수화 지풍이라고 말한다. 사자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간을 측정할 때 길이, 넓이, 깊이, 높이 4가지 방법을 써야 한다. 사방팔방으로 사통팔달은 막힌 곳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통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면춘풍은 사면이 봄바람으로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에게나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함을 말한다.
사의 동포는 사에는 세계를 의미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라는 뜻과 같다. 4대 문명, 4대 성인.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과연 성인일까요? 이 성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맹인의 책을 보면 성이란 말은 이건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하는 뭐 성인이 뭐 성스럽다든지 어떤 뛰어난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이거 사람이 아니고 단지 귀신의 말을, 다른 차원의 말을 듣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맹인자의 말을 한번 또 이제 갖고 와서 다시, 왜냐면 저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00원 같이 4를 주로 쓰는 이유는 4라는 숫자에는 완전, 공정함이 있고 가장 안정된 숫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4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9, 36. 그 다음에 9자가 보겠습니다. 9는 자기의 끝으로,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며 주역이 63번째 궤. 그러니까 6 더하기 3은 9죠. 6 곱하기 3은 18이죠. 1 더하기 8은 9죠. 이게 딱딱 들어맞아요. 숫자가. 수와 기재로 양이 있어야 할 곳에 양이 있고 음이 있어야 할 곳에 음이 있는 상태이다. 즉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완성한 상태, 완전한 상태, 완결된 상태,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수와 기재는 63.궤로 6 플러스 3은 9를 말하기도 한다. 36은 4 곱하기 9에서 9는 선철 분열 발달한 시간대가 이제 끝이 난다는, 즉 선천 역사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10천 세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랑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가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심천을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열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 반만년 전에 문자로 쓰여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학교에서 만약 가르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책들이 많이 널리 퍼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몇몇이 공부해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반만년의 문자를 보면 이 중국 역사가 완전 거짓이 역사가 드러나니까 연구를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도 자료의 부족,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문신고 외에 다른 책을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문신고 뿐만 아니라 중국 상고사의 실론, 그 다음에 시경언해와 고사변론, 뭐 이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자체가 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그렇구나 그냥 여길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별로. 다 제한된 한계에서 어떤 책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가 억지밖에 안 돼요. 전 여러 가지 책을 봤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들어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해가면 돼요. 뭘 해요? 그런 게 중국은 하나의 우리 옆가지 족속이구나. 진화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화조가 아니고 가지지자에 이 나자는 그냥 뜻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조, 가지를 나타내는 족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화조. 제가 이렇게 중국을 공부했던 그 자체도 바로 우리 본래 그 모습을 속지 않기 위해서 그만 속으라고 이렇게 공부한 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영적 전통에서 숫자 9는 높은 의식 상태의 영적 완성을 상징하고, 불교에서는 법의 숫자로 여겨지고 타로 카드에서는 은둔자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며, 꿈속 숫자 9는 내면의 깊은 성찰이나 영적 성찰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36은 2 곱하기 10, 2는 앞으로 오는 의미시대를 이야기하죠.
양이 시대 5만 년, 음이 시대 5만 년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나중에 겨울을 이야기하죠. 자, 2 곱하기 18인데 18은 6 플러스 6 플러스 6 3개를 합친 거죠. 666이죠. 1, 2, 3, 4, 5는 이게 생수고요. 그렇죠? 6, 7, 8, 9, 10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16수, 27화, 38목, 4고금, 50토. 16수는 겨울을 얘기하죠. 27화는 여름하네요. 38목은 봄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4고금은 가을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화는 이 화기로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건 날아가 버리는 거죠. 화가 너무 성하면 되면 나중에 재만 남아요. 토만 남죠. 자기의 본체의 모습은 없어져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밑에는 그렇게 제로 화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16수는 도교를 이야기하고 27화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38목은 유교를 말하고 4고금은 우리가 서방 정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50도는 중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 모든 종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인이 예신을 두고 봐요. 38목 모든 것이 성장할 때는 잘 보살펴야 돼요. 어지러야 돼요. 그래서 어지 인자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7화는 화에서는 지 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하는, 그러니까 자기 지킬 곳을 다 지키면서 남도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예죠. 그 다음에 사고는 가을이 의죠. 의는 됐냐는 얘가 정가지고 어떤 정감 때문에 거의 휘둘지 않고 아니면 그냥 잘라버려요. 되면 키워주고 다시 봄을 또 준비하게 되고 이때는 아주 칼라 같아요. 이때는 가을이죠. 16수는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은 도교를 얘기하죠. 도교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요. 너무너무 마음 편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자, 유불선 기독교가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것도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지금 88올림픽부터 파리올림픽까지 36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 늘상 얘기했죠.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몸이 확 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죠. 그러면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되면 괴로워요.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록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다시, 자, 이게 머리 소가 보였어요. 이 소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근무의 신고를 제가 번역을 할 때 이게 우리 말로만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다 한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치고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많아요. 근데 제 말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면 될 겁니다. 자, 고칭, 인방과 주호의 일자 동명 해석. 자, 요 글자 보세요. 이게 이제 위에는 약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사람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을 개자예요. 이것이 이제 발족자죠. 우리가 이동할 때, 자, 보통 이제 수렵하고 양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발이에요. 발이 있어야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양을 치게 되면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족칭으로도 썼습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요 자 머리에 삼은 이게 뭐랬죠? 이제 양양을 읽지만 변양 해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일본의 근본, 양의 근본, 신농시의 근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질 때 항상 붙잡아주는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이 한 역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봉산, 제사를 모시다는 얘기죠. 제사를 모신 시족이고, 이거 뭐냐, 사람인이죠. 이게 사람인자인데, 이 인자를 나중에 우임금에 또 이름을 또 씁니다. 몸체가 되어 고구문에 많은 인방이 시조가 된다. 여전 명문에
이게 이제 이걸 도깨비 기루를 읽었죠. 그렇죠? 도깨비 그런데 이게 보니까 희자인데 이게 희화시, 대화주시, 신농시의 첫째 아들을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를 제사 지내고 임방에 머물다. 희화시를 제사 지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옥고양시예요. 그러면 전옥고양시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글자가 체계화되겠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신농시 때 나온 글자 별로 없어요. 전옥고양시 때 글자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 제국 때 고조선 4대 천자이신 제국 때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옥고양시 때 이제 글자가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제사를 모실 때 신주를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 모시는 건데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잘 모신다는데, 신주 단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은 바로 염제 신농시를 말하고 주는 대화주시를 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쓰는 말이 바로 고조선 시대 그 역사적 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그때 어떤 사회적 행동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반만여 전에 중국 국부, 지금 산동성 북부가 아사달인데 거기서 일어난 왕조가 바로 고조선이었고, 바로 고조선에 올 때 섬서성이죠. 섬서성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장가를 오시게 되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뭐냐, 동성애 같은 것도, 동성애에서는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근문신고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민속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통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된다. 이게 좌증이다. 증거가 된다. 상자 도형 족은 자연의 시표이며 시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상표가 된다. 소리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 시를 기록하는, 이게 기록할 지자예요. 시를 기록하는 근문 중에 병호, 그러니까 주호죠, 주호. 이게 이제 병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잘 안 쓰는 숫자니까 제가 다시 음과 혼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호라고 있는데 자의 형태, 글자의 형태는 똑같은 시표로 모두, 요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곱자죠, 곱자. 곱자가 발이 있어요. 곱자가 어디 봅니까? 복희 여와도에 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길이 있으면 규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규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걸 표시를 하죠. 여기서 쓰면 계명, 뚜경은 존위고, 그러니까 위에가 아버지고 밑에가 자식이에요, 보통. 자, 뚜껑은 존중하는 위치이고, 기명은 아랫사람, 그러니까 자식들이라는 체제로 구분치 않았으며, 이는 주호가 서유보다, 이게 서자는, 이 서자는 전옥고양시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 서유보다 빠른 시기에 1인 전용기 시를 나타내는, 시를 표시하는 근문이라는 것을 좋게 증명한다. 서유가 제주로 서시에 2기인 이상, 이보다 빠른 주호는 단연코 이 도깨비 기자죠. 이것이 음식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은 나무에서 싸먹고, 지금 나뭇잎에 싸먹고 그랬겠지만, 저도 왕족에 한해서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주조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이것은 네 거야 하고 표시를 해준 거죠. 자, 뚜껑에 새겨진 이름과 그릇에 새겨진 양자가 동형인 것은 주호가 계면 윗사람이고 기면 아랫사람이 되는 체제를 개창한 서유보다 이런 시를 표시하는 근문이라는 논증의 첫째이다. 둘째, 이 곱자죠. 곱자 아래에 상형자 근문 두 발은 서유에 이르러 이것으로 되었는데, 자, 요게 병자의 병자. 자도 읽었는데 그 황제족들은 이게 병자를 읽었죠. 병기 병자로. 자연히 후세의 가나치일 것이다. 셋째, 주호의 양자 도명이 발기름은 상당히 거칠다. 이는 발자국 방향이 여종과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 외에 세 번째 농구가 된다. 따라서 이 희자를 읽게 그냥 희자로, 희자는 후세 자손들에 의해 높이 받들어진 시칭자이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염제 신농시가 가야를 하시고 나서 대화주시하고 그의 손자의 성축을 데려가지고 이 호남성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실제적인 인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한의학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이전까지는 계속 대화주시에 대해서 제사를 모셨고, 나중에 초나라의 시조는 성축이다. 그러니까 성축은 좀 빨리 빨리 안 들어가셨으면 또 왕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파서 그런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 된다. 길은 있으나 가지를 않고 발을 멈추고 정착한다. 입주 정거인 개념이다.
우리가 수렵을 하려면, 사냥하려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사냥감을 찾아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을 하게 되면 입주 장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발을 먼저 정착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게 되면서 뭐합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구체화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지 문화가 생겨야 되고, 그런 문화의 정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호감을 갖게 되죠. 근데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올림픽을 열리는데, 이걸 파리에서 개최한 것이 주체가 프랑스인지 코리아인지 이거 자체도 구분이 안 된다고. 사실 프랑스 올림픽 자체는 그 자체도 망했는데, 그것을 살렸던 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였습니다. 왜 자꾸만 내가 대한민국을 안 하고 코리아라고 하냐 하면은,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제국에서 고족이 생각나요. 연관되고. 고려하면 고려면 고자는 바로 전후고양시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전후고양시는 바로 고조선을 체제를 완비한 왕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입니다. 인류의 생사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실천 활동으로 기타 일체의 활동을 결정한다. 자, 이스라엘 철저한 공산주의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물질에 입각해가지고 역사를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을 때는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무엇을 얘기한다. 공산주의 사회, 즉 사회주의가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낙빙기 선생님이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면, 공산당 문화사 부조적이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공산 사회로 가는 거예요. 공산은 서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고 이런 세상으로, 그냥 물질적인 것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고, 자, 이런 세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회가 격차가 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 순리에 있게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매료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개의 곱자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이 두 곱자 아래 가로질러 그린 두 벌은 두 곱자 사이로 형성된 출구로 걷는 것이 아니며, 또 인류의 행동 거지에 규제가 있다는 개념으로 농업 정거 이후에 의식 형태 영역에 속한다. 이는 동방 인류가 유목의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산 방식에 의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의 대변혁 과정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과 조기 시표와 상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글자를 머문다는 의미 주로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자, 호는 당후 시기의 기명이다. 그 명칭이다. 따라서 호는 이 기물이 고칭은 아니나 집에 기물이 그림이 없어 근거 없는 다시 바로 정정하지 않고 고칭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를 풀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닌가, 또 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이 맨 처음에 해석할 때, 그냥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이 도깨비 기냐, 희자냐, 또 뭐 이런 게, 이건 별로 참고할 내용이 없어. 첫 번째 해석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이야기하고요. 이 희자의 재해석, 그러니까 양자, 양머리에, 우리가 흔히 도깨비가 씨름을 하는데 도깨비 힘이 엄청 세야 돼요. 근데 도깨비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 다리를 걸면은 그냥 이겨버린대. 왜 그렇습니까?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죠. 요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석을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주씨는 염제신농의 아들이라는 논거. 그러니까 이 근문신고를 보게 되면요, 그냥 대충 해서 그럴 거야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천하에 완전 이단하죠. 당시에 자기 조상은 제대로 좀 높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그냥 염제신호 양족의 아루로 떨어뜨려 버렸는가,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학자 입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읽었다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신 겁니다. 제고기 제사를 받은 주씨가, 자,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를 되죠, 그렇죠? 제 전옥이 생신부라면 중국이 역사 전적 중, 전적이 뭡니까? 책으로 기록된 역사죠, 그렇죠? 역사 전적 중 그에 관한 기록이 없을 수 없다. 근데 서경을 보게 되면은 요순부터 나오지, 요순 이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자, 요순은 왜 여기 누가 있죠? 제 지가 있고, 그렇죠? 그 위에 제 곡이 있고, 그 위에 제 전욱이 있고, 염제 신동씨가 있습니다. 5분은 다 빼버렸죠. 대화주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거짓말 친 게 바로 서경이에요. 그 공자였죠. 그러니까 제가 공자를 얘기할 때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가마솥에 필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역사를 완전 분탕치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성이면 가차했다는 얘기, 가차라고 그래 이걸요. 서로 빌려 쓴 법칙에 따라 종류서로 보면 이 주씨는 당연히 신노의 유명한 아들 주씨일 것이다. 좌전에 열산시 아들, 자, 그러니까 춘추 좌전이고 무슨 좌전이 간에 신농시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열산시, 역산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산시 아들은 주로 부르고 직이 되어 하 이전부터 제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십상경 주소에는 가달이나 정현 모두 열산의 신농시 호를 가리킨다라는 기록이 있다. 알고 보니 주씨는 또한 주로, 이게 기둥주죠, 그렇죠? 신농 염제의 아들인데 하우 이전 역사 역대 모두로부터 공제를 받은 직신이었다. 자, 직신, 이게 뭐냐? 직자가 무슨 직자인가? 이게 농사 직자인가? 이게 직자는 안 찾아봤는데 농사와 관련된 공제가 뭡니까? 공적으로 제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큰 제를 지냈던 분이었다는 얘기죠. 여전 명문이 기록한 좌전상의 기록과 서로 인증될 수 있다. 고양이 주 고양 정에는 고자가 하면 뭡니까? 삼신이죠. 삼신 누죠? 염제 신농시, 대화 주씨, 뉘조 할머니. 자, 요 분이 삼신입니다. 그 밑에 또 하나 삼철을 해가지고 다리 2개 가지고 이제 고자로 썼죠. 바로 고씨의 그거는 바로 전후 고양시 때부터 나온 겁니다. 아, 고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하나는 왜 하나는 시커멓고 색깔을 칠했고 하나는 색깔을 안 칠했고 이랬는데 머리 삼은 삼각형, 고양시 제논의 제사를 지낸 부친이다. 이게 집자예요, 집자. 집자로 이루었는데 이것은 이제 한 나라의 그 허신이 독약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집이라고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말의 집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집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집을 몰집을 해가지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집, 그러니까 고조선 당시에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서 쉬는 곳이 집입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조상이 머무는 사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상을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건해야죠. 서로 나쁜 소리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 문자를 우리말에 들어가지 않으면 풀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리고 아주 훌륭한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새 한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한글이 세계를 통용하는 문자가 됩니다. 이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성화봉송하는 그 BTS 중에 진이라는 게 누구한데 프랑스 사람이 우리말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저는 진이에요. 예, 네. 우리는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오, 밸런스 게임. 네, 준비됐어요? 아유, I'm ready. 그 육아 중에 에펠탑 가기, 대 루브르 박물관 가기. 저는 에펠탑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높은 데서 또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래, 예. 맞아. 리듬 체조 경기 보기, 대 수영 경기 보기. 리듬 체조랑 수영.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이 액티비한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물론 다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수영 쪽이 저한테는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면 네. 테니스, 대 펜싱. 테니스 대 펜싱. 제가 또 테니스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테니스. 네, 예,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아상 먹기, 대 바게트 먹기. 크루아상 먹기 대 바게트 먹기.
제 입맛에는 크루아상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선물이 있어요. 선물. 예, 선물이 프레젠트. 있어. 와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빨리 익힐 수가 있고 빨리 습득할 수가 있는 그 문자죠.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조선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혈통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는 고조선의 자손들이 다 이어진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얘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이 집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갔다 와서 한 말들, 그 방송에 요새 많이 나와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많이 나오면서 들으면 외국 사람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애들은 아주 필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게 얘기하고 좋게 돼야지. 자, 우리가 사는 우리 나라를 아주 개차반처럼 만드는 게 누구예요? 지금 야당이에요, 야당. 여는 조금 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는 또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뭣도 모르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두 중에 좋은 점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디에 붙어가지고 내가 돈벌이 하겠다, 이 자체가 준 차원이 달라지는 세계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 또한 직이 지음자, 음을 적은 글자가 된다. 그러니까 직에서 나온 거예요. 직이 누구죠? 바로 대화주시예요. 그러니까 이 삼신을 가리키는 삼신이 나오죠. 염제, 신농시, 대화주시, 뉴주 할머니. 주와 직은 확실히 고양시, 제녹이 생신부로, 제 전옥은 신농, 염제, 역산시 적게 손자가 된다. 이는 헌원 황제계의 후세 자손들과 서로 통혼하게 됐다. 서로 같이 결혼했다는 얘기죠. 제국은 제 전옥이 사위가 된다. 여기서 제위 승계는 모계제 구 전통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되어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사위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도 매우 명확하다. 그래서 저는 고양은 씨가 이 고전 체제를 완비시켜 놓고 그냥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국은 55년간 왕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지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제유한테 이 3대 한 120년간 황제 계통에서 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위에게 물려주는 여서제가 그때 완전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순위 묘의 사회가 되면서 이것을 다시 역성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새로 해가지고 부계제로 바뀌어서 이게 4,500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과정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 양머리는 일자 머리 위에 두 개 뿔이 달린 양으로 자기가 제사를 모시는 조표로 삼았는데, 이 뿔은 이 양이죠. 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형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일자는 양음으로 또는 양으로 읽어 양과 통하는데, 이는 마치 월을 이 섬, 그래 저는 이게 섬진강, 이게 두꺼비 섬자죠. 왜 두꺼비가 달에 있는지, 자, 요 글자에서 이게 상하이 얘기 나오고 내가 다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근문신고를 번역하면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의할 때, 물론 이제 강의할 때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어떤 이제 맥만 딱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서부로 읽고 변필로 상을 써서 음을 정과 마찬가지 이 경우이다. 상아, 그렇죠? 이는 일과 월은 모두 족칭자이다. 신농시는 강성이다 라는 설문이 해석 또한 역사의 정론도 믿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근문신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근문신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선생님이 쓰신 글을 가져와서 다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시간 조금 더 하더라도 그것을 한 몇 분 더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쓰신 글을 같이 이제 첨삭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이 네 개, 이제 그 양자에 그 도깨비 기라는 글자의 네 부분이 된 글자를 잘못 읽어왔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길목을 꿔도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되고요. 꿈을 꿔도 잘 해석하면 또 좋게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집니다. 근데 역사를 이야기하는 글자를 잘못 해석할 때 그건 어떤 역사적인 오류가 굉장히 많겠죠. 왜 역사를 그렇게 분탕을 쳐가지고 황제족들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이 최고의
우리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남하고 타협을 못해요. 짱깨 놈들은. 잘 못하고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들이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 그 모습도 그렇잖아요. 과정들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역사 개벽이 그 당시에 바로 그때 시대의 감각으로 바르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왜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그 일은 아마 공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공자 다 없애버렸잖아요. 3,400의 주권을 한 100개 남기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하여튼 공자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그 모습이 다시 지금 생각나면 그 모습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노의 그 모습들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있는 역사를 비틀고 꾸며내는 어리석음의 역사를 분탕질 해왔고 천지 기운 자체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점에 거의 모든 인간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 때문에 공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 현실에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거짓말로 공부하다 보면 영적이 그냥 퇴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 그놈이 사람들 많이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머리에 받들어 이고 모신다는 그 인이다. 이 인이 사람 인이 소위 값이 나온 근원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 일자스러운 거죠. 자, 이것은 이을개 또는 엮을개라 읽고 반붕 곧 돈이 반으로 읽고 머슴살이 가서 처갓집 주인이 되고 재산을 잇는다는 뜻이다. 보리 서말이라도 처갓집에 가서 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머슴살이 해가지고 사이를 굉장히 어른 대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글자도 글자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누님 집으로 머슴살이 간 일씨 아들이 이어서 영란 뜻이다. 그 신농씨 아들이 신농씨 자매 집으로 장가서 그 집을 잇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잇는다 또는 엮는다는 말은 바로 역사 행위가 시작되는 구체적 내용이다. 이는 또한 신농씨께서 역사의 주인인 천재가 되어서 온갖 제도를 만드시고 일중에 시장을 열어 서로 물건을 내다 팔고 사는데 약속한 장소인 돈을 만들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돈을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다. 금정으로 돈을 만들 책임을 맡은 관리였다. 그러니까 돈이 나왔다는 얘기는 약속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대사의 어떤 모습이 보였던 그때가 바로 신농시대예요. 일임 유배 해자 남분이라 일출인묘지 사부지 일정 사오미 개명 일중위시 교육태라 제출친이라. 자, 요 말은 이 말이 많이 표현이 돼요. 이 말은 주역에도 나오는가 아마 주역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격암유록에 나오는 글자예요. 주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걸 많이 봤는데 자 일출인묘지 자 요때의 이 상을 얘기합니다. 작년이 묘년이었죠. 올해가 갑진년이죠. 그렇죠? 갑진년 사부지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일정 사험이 개면 내년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환히 열려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올해 빨리 몸을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고 인식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 해석은 뭐 치면 다 나오니까 요걸 한번 참고적으로 자기가 찾아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 주전쟁이, 주전이면 이게 부울주예요. 돈을 만드는 주전쟁이들이 농사를 감독시키는 우두머리를 임명했을 때 이름이 대화시였다. 이 화자가 바로 대화주식 벼 모양 이렇게 됩니다. 고양시에 대화동이 있고 지금 대화역이 있죠. 아마 거기서 다 연관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한자를 달리 썼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화자를 뒤에 화목할 화로 읽고 앞이 주절의 일과 같이 음을 희와 일과 합쳐서 희화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 그래서 희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수인씨는 신농씨가 아니고 바로 황제와 뉘조의 딸에게 장가가서 황제와 뉘조의 아들이 된 주씨를 희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소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우수인신은 바로 이제 신농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양머리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양머리인데 양머리 이야기는 안 했고 이것을 소로 봤는데 소가 바로 대화 주실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락학에서 중요준에 기록된 주패라고 읽는 주패는 희패거나 임패로 읽어야 하고, 또한 서천 고감에 전록에 실려있는 일패, 주패는 직접 신농시 신으로 이도는 신패로 읽는 것이 옳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으로 신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염제 신농시 이분이죠. 신농시께서는 동상례를 올렸던 곳이 태오시 터인 진에서, 이 진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순에서 나옵니다. 순 계열의 성이 뭐냐, 한씨하고 진씨는 모두 순의 직계손들입니다. 한국학에서 아사다리라고 하는 지금의 국부로 옮겨서 온갖 제도를 만드시고 사방에서 찾아오는 여러 고장의 우두머리들에게 잘 잡고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일들이 의식주의 세상살이를 가르치셨다. 이때부터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아들이 이름에 나옵니다. 이름에서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길은 있으나 가지 않고 머물러 산다는 뜻으로 머무를 주라고 락학에서 붙인 희와 씨 희에서 발가락이 셋인 것과 연관된 해석으로, 이는 락학에서 고조선 문자 읽는 법을 배우는 기본이 된다. 강단 학자들은 희자는 도깨비는 발이 하나다, 이게 도깨비 기자예요. 예. 라는 공자의 망문생의 글자만 보고 뜻을 새김하는 거죠. 라는 해석은 지금도 그에 따르고 있다. 지금 중국이 강덕학이 락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가 있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진리를 문자학의 제대로 원용하지 못하면서 락학이 제기한 과거 왕조학이 세운 거짓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걔네들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놈들이죠. 중국 짱깨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룬 것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말하지만 자신들이 열등한 면이 나타난 부분은 어떻게든지 각색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천성이다. 즉 짱깨의 천성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기에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상 자체가 완전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떤 기회로 어떻게 만나느냐,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제가 그때 조계사 앞에 있는 학교에 걸렸기 때문에 조계사를 다녔고, 그것이 종교적인 이런 철학적인 면으로 계속 공부하게 됐던, 생각을 하고 의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을 학교에서 학과 공부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청소년이 때문에 그때 그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락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탐구에서 보여지는 소감은 공맹학이나 사마천인 사학보다도 현장감 있는 고대학의 사실 선택의 기준은 락학 쪽에는 명백하다는 사실이다. 자, 제가 공부를 해도요, 이것이 의심이 나면 이게 왜 그럴까? 다른 쪽으로 세요. 근데 한 책을 이렇게 여러 번 보고 계속 읽은 것은 아마 근무신고가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신농시 농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의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고 본보이기 위한 땅 아사달 국부에서 먼저 벌거숭이 알몬을 가려주기 위해서 누에치기를 가르치는 곳이란 뜻이 모인 것처럼 바로 농사 농자이다. 그 잠방, 이 잠박 고기인데 잠방인 것이 뭐냐면 누에치는 기후. 그러니까 누에치는 기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사hom이 이제 어떤 기후 그 모습을 이제 아마 보여주지 않겠느냐 또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누에신과 합쳐진, 얘 누에지 않습니까? 누에신, 얘 별진. 그러니까 우리가 진사가 오미할 때 요 진을 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에는 용이 글자에서 딱 나타나요. 양족은 잠자를 읽고 황제족은 이게 용룡자를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 할 때 애들 놀 때 용룡 죽겠지?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 용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애들을 놀이했어야 그 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신이 합쳐진 글자이다. 그러므로 하늘청과 벌레충을 쓰고 누에 잠으로 읽는 글자, 하나님께서
입을 거리 실을 낳은 벌레에게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누에칙을 가르치신 잠박응너기, 양잠촌이라는 얘기죠. 이란 뜻이 하나님이 옛 고장이라고 이런 곳이 신농시 고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한테 이름을 짓거나 어떤 장소에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을 생각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주 역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명도 하게 돼요. 장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나오고 이 자체가 사주팔자하고 어떻게 이걸 치느냐 아니면 더해주느냐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장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모두 사실적인 뜻이 있어야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적인 이름이 아닐 때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끔 또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이름이 좋으면 그 사주가 그 이름대로 되기 위해서 사주가 아니면 계속 고통이 와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이름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름입니다. 우리가 쓰는 현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주가 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공부하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의 세계조 전해오는 반만년의 문체는 고금은 이렇게 역사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속일 수 없는 내용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다 어려워도 이 공부를 몇십 년 동안 잡고 있는 이유도, 이것을 퍼주고 싶은 이유도 뭐냐면,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후천 세계로, 차원이 달라진 세계로 같이 가고 싶기 때문이다. 늘상 방송 그때 말하듯이 손에 손잡고 같이 벽을 넘어서 넘어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